소화. 불 끄는 걸까요? 불 끄면, 불 끄고 자야지. 불 끄고 자야지. 자, 불 끄는 거가 아니라 소화는. 자, 큰 덩어리의 양분을 여러분 몸에 소화기관계를 거치면서 물리적으로 잘근 잘라주듯 화학적으로 큰 문자를 가장 적은 문자로 뽀개주듯. 오케이? 소화라고 하는 건, 자, 고분자 무적기가 큰 거야. 고분자의 영양소를 세포를 통과할 수 있는, 통과 가능한 세포 통과가 가능한 작은 문자를 저문자라고 해. 크기가 작은 거, 작은 문자로, 그지? 분해하는 과정. 을 우리는 소화라고 해. 분자기가 너무 큰 걸 분자기가 작은 형태로 분해하는 거. 크게 소화는 기계적인 소화랑 화학적 소화로 나뉘어져. 기계적인 소화와 화학적 소화. 기계적인 소화는 여러분의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여러분의 이가 잘근 씹어서 큰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가 되게끔 한달지. 또는 주변에 소화관 주변에 근육이 막 수축이야 막 쥐어짜고 피고 피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오케이 그 안에 소화액하고 이제 소화를 하게끔 해주는 영양소가 섞이게끔 하는 거였지. 오케이 그런 작용들이야. 그래서 크게 기계적 소화는 뭐가 있냐면 이가 씹어줍니다 라고 해요. 예전엔 저장 운동이라고는 한자를 썼어. 근데 지금은 씹는 운동이라고 표현해. 씹는 운동. 씹거나 씹는 운동 또는 혼합 소화액을 영양소랑 섞어주거나 혼합 운동. 그다음 위쪽에 있던 음식물을 내가 물건을 섞다 하더라도 계속 위쪽은 수축하고 아래쪽은 이완해서 받아주고 위쪽은 수축하고 아래쪽은 받아주고 이 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꼴랑 내려보내주는 꿈틀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기계적 소화, 즉 물리적인 소화야. 화학적 소화 아니야. 물리적 소화야.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일어나는 물리적 소화.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일어나는. 근데 이렇게 큰 덩어리 영양소를 작은 덩어리 영양소로 분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몸에서 직접적인 가위가 만들어져서 가위가 잘라줘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 몸에서 가위가 만들어져서 특정 가위가 특정 영양소를 잘라주는 결과 작은 크기가 되게 해주는 걸 합니다. 그게 화학적 소화예요. 저는 지금 그걸 가위라고 표현했고요. 그 가위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다고 했어요. 소화기관 안에서. 그 가위를 우리는 소화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적 소화는 여러분 몸에서 만들어진 소화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야. 오케이? 소화효소. 이렇게 소화효소에 대한 설명까지만 간단하게 해주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한다 그러면 소화효소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비유를 이렇게 해볼게. 자, 우리 in Korea, 한국 사람들은 되게 가위를 잘 쓰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일 많이 놀라는 게 식탁 위에 가위가 놓여진 거 보고 놀란다며. 걔네들은 그냥 칼이야. 나이프. 끝. 칼이면 끝이야. 근데 칼로 이렇게 면을 자른다거나 너무 불편하잖아. 그지? 우리는, 그지? 냉면 길어. 야, 그럼 가위 좀 갖고 와봐라. 그래서, 물론, 상호형 가위를 갖고 와서 자르지 않지만, 주방용 갖고 와서 한 번, 두 번 자르면 먹기 편하잖아. 그지? 잡채는 그거 할 때도 기본적으로 쓱싹 두 번 잘라줘야지. 그지? 주방에서 쓰는 가위가 있고, 그죠? 또 뭐가 있어? 그 주방 쓰는 가위로 그대로 갖고 와서 영재 머리카락을 자른다.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죠? 이 머리카락을 자를 때는 또 되게 예민하고 되게 좀 얇으면서 착착착 잘 잘라지는 머리카락 자르는 전용 헤어 전용 가위가 있어야 되겠죠. 또는 여러분이 나중에 데이트를 해야 돼. 근데 막 데이트를 할 때 특히 남자들 콧털 삐져나온 거 잘 단속하고 가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콧털 삐져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치만 그 콧털이 그죠? 여러분이 이제 나왔는데 미간상 콧털이 삐져나온다고 해서 뽑아가지고 버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걔는 그냥 커팅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의 애 콧털을 나의 이 사랑스러운 콧털을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보여주긴 좀 민망해. 그냥 정리를 해야 되겠어.
근데 이렇게 해서 뽑아내시면 거기에 모낭에 그죠? 균 생길 수 있고 염증 생길 수 있어요. 뽑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코털 정리용 가위로 잘라야 되죠. 급하다고 해서 내가 주방 가위를 갖고 와서 쑤셔놓고 여기 잘라 하면 난리 납니다. 여기 살게요. 큰일 나잖아요. 그죠? 코털 정리용 가위가 따로 있죠. 끝은 동그랗고 되게 얇고 짧은 그죠? 그래서 코털 정리용 가위로 끝머리만 잘라주면 됩니다. 머리카락 전개가 잘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코털은. 그죠? 더러운 게 아니에요. 코털 필요합니다. 코털 없으면 안 돼요. 코털 필요합니다. 진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즉 내 말은 뭔 말이냐, 모든 가위가 각각 자른다라고 하는 역할은 똑같지만 거기에 적절한 가위가 있죠. 코털을 정리할 때는 코털 정리용 가위만 사용해줘야 되는 거고, 그죠? 우리가 뭔가 밥을 먹는다거나 돈가스를 자른다거나, 그죠? 뭔가 냉면을 잘라줘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걸 사용해주는 그 전용 가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즉 소화효소가 그래요. 소화효소가 한 개의 소화효소가 모든 영양소, 탄수화물도 잘라, 단백질도 잘라, 지방도 잘라, 다 자르는 게 아니야. 돼요? 다 자르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만 자르는 가위가 따로 있고요. 주방에서 쓰는 가위 따로 있고, 헤어에서 쓰는 가위 따로 있고, 그죠? 그리고 코털 종류의 가위가 따로 있는 것처럼 하나의 소화효소가 모든 영양소를 다 자르는 게 아니라 각 영양소를 잘라줄 수 있는 전용 가위가 각각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죠?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가실 거, 코털만 갖고 가시면 안 돼. 코털 정리용 가위 따로, 그죠? 주방 가위 따로, 사모양 가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에도 단백질을 자르는 소화효소, 그지? 여러분이 먹었던 고기라고 하는 걸 잘라주는 소화효소, 여러분이 먹었던 밥을 잘라주는 소화효소, 여러분이 먹었던 지방을 잘라주는 소화효소가 각각 있다, 그 말이야. 돼요? 정리. 자, 그래서 소화효소는, 한 가지 소화효소는 여러 개의 영양소를 자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소화효소는, 그지? 한 가지 영양소만을 자른다. 정해진 영양소 조금만을 자른다. 영양소만을 소화시킨다. 이걸 고급진 표현으로 방귀러워서 이걸 고급진 표현으로 기질특이성이라고 해. 기질특이성. 오케이? 기질특이성. 그래서 되게 많은 소화효소가 나올 거야. 왜? 여러분 봐봐. 녹말 있죠? 그 다음에 단백질 있죠? 지방 있죠? 여러분이 먹었었던 영양소, 탄수화물, 그다음 단백질, 그리고 지방, 채소 3개는 있잖아. 그 여러분이 먹었던 그 채소 3개의 그 영양소가 여러분의 세포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거기에도 그림 나와 있다. 자, 프린트에 보시면 46쪽 보시면 여러분 세포가 이렇게 자라. 오케이? 근데 여러분이 먹은 영양소를 이렇게나 대판 크다고. 여러분이 먹은 쌀이야, 쌀. 탄수화물. 겁나 커. 얘 세포 안으로 통과할 수 있어? 안 돼, 못 해. 그래서 저 쌀을 구성하고 있는 쌀이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녹말이라고 해. 오케이? 저 녹말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포도당이 겁나 뒤지게 많이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 엄청나게 많이 결합되어 있는 거야, 저 쌀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소화기관이 여러 뭘 분비해서 소화효소를 포함한 소화액을 분비하여서 저 녹말이라는 큰 덩어리를 2개씩 또는 하나씩, 2개씩 또는 하나씩 되게 세포를 통과 가능한 작은 크기인 얘로 잘라주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야. 돼요? 저렇게 잘라주는 가위가 소화효소라. 근데 그렇게 잘라주는 가위가 녹말을 자르는 가위 따로 있고, 단백질을 자르는 가위가 따로 있고, 지방을 자르는 가위가 따로 있다고. 여기까지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 효소라고 하는 것이 주로 여러분이 먹어줬던 단백질로부터 재조립돼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 소화효소의 주된 성분이,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각각 가위 역할을 해주는 그 소화효소들의 주된 성분이 단백질이야. 그래서 저 단백질들이 온도가 또 아까운 높은 기능 못한다. 어저께 아마 얘기했을 거야. 그죠? 어저께. 자, 여러분이 청소년기 때 특히 많이 먹어줘야 되는 게 뭐야? 단백질이야. 오케이? 뭐 세포의 주성분이 되기도 하고, 단백질은. 왜냐면 키가 큰다라고 하면 세포 하나가 커지는 게 아니라 세포 개수가 많아서 여러분이 커지는 거거든. 그럼 계속 세포 분열해서 뭔가의 세포 개수를 늘리려면 세포에 해당하는 재료를 많이 먹어줘야 그 재료들이 조립이 되면서 여러분이 세포수가 많아지잖아.
그죠? 성장기 때 그렇게 세포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또는 그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열량을 주는 탄수화물 세포의 세포 제일 바깥쪽에 세포막에도 지방이 들어있어. 오케이? 그래서 골고루 3대 영양소를 많이 먹어줘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저 단백질은 입체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정해진 입체 구조가 기능을 수행해줍니다. 그죠? 여러분 약간 셋되는 것 같아서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네, 볼게요. 슉. 자, 그래서 저렇게 기계적 소화랑 화학적 소화 두 가지가 동시에 항상 일어나면서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화학적 소화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다? 화학적 소화 소화는 소화 요소가 있어서 기능을 수행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소화 요소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소화 요소가 모든 걸 다 잘라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각 소화 요소마다 짝꿍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뭔가를 자를 수 있는 짝꿍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여러분이 음식을 먹었던 입에서부터 각각 식도 거쳐서 위를 거쳐서 소장 거쳐서 작은 창자, 큰 창자를 거쳐서 이제 소화가 일어나겠죠. 걔를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계 소화와 화학적 소화 이거 꼭 기억하시는데 우리의 여러분 그 프린트 보시면 소화기라고 해서 소화기가 나와있죠. 자, 입, 식도, 위 이렇게 위는 좀 작습니다. 작은데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요. 위가 대해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자, 그래서 입이고요. 여기가 식도고요. 그죠? 여기가 위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운데로 7m 안에는 고정 이렇게 된 긴 관이 있어요. 그게 소장입니다. 가운데가 소장이고 다른 말로 이 소장을 작은 창자라고 해. 오케이, 소장을 작은 창자라고 할 거야. 근데 그렇게 된 작은 창자를 내가 왔다 갔다 7m나 되게끔 다 길이 그리기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통으로 표현할게. 소장. understand? 오케이? 그리고 소장 주변 사이드로 요렇게 약간 그죠? 90도로 기역자로 길어서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서 요렇게 우리 몸쪽 파상하는 소장 주변에 서라운드로 감싸고 있는 대장이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소장이 있으면 주변 서라운드로 존재하는 게 여기가 대장이야. 그죠? 너도 대장이야. 그죠? 너도 대장이야. 서라운드로 되어 있는 게 대장이라는 거. 돼요? 위치를 기억해야 돼. 대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음날 소화 흡수되지 않은 나머지 찌꺼기가 나면 모닝똥 거다만 항문까지도 소화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입식도 위, 소성대사, 항문까지가 다 실제 음식물이 지나가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소화기에 실제 음식물이 지나다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음식물이 거기에 간통되거나 들어가거나 왔다리 갔다리 하진 않지만 소화에 필요한 보조적인 소화효소를 만들어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간이 있고요. 간 밑에 좀 입체적으로 생각해봐. 위가 뒤쪽에 있고 앞쪽에 간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돼요? 오케이? 관통되어서 어거로 되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위가 뒤쪽에 있고 앞쪽에 지금 간이 있으면 간 아래쪽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렇게 쓸개. 돼요? 이렇게 간 쓸개. 그리고 또 누가 있냐? 위하고 소성대사 여기 사이에, 그죠? 얘가 대장을 조금 더 여기가 소장이면 이렇게 소장이면 이렇게가 대장이고 그죠? 여기 사이에 위와 소장 사이에 이렇게 생긴 조그마한 얘가 있어요. 얘가 이자입니다. 근데 이자는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췌장. 어머님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뭐 췌장암, 뭐 췌장이야? 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야. 그래서 병원 가서는 췌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여러분의 교과서 책에는 이자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점 기억하세요. 실제로 여기는 자, 작은 창자, 얘가 큰 창자 이렇게 나와. 근데 한국말로 쓰는 게 맞긴 한데 귀찮아서 나는 두 글자로 표현할게. 그게 그거야. 꼭 기억해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색깔을 바꿔야 됩니다. 자. 검은색으로 그려지니까 실제 음식물이 실질적으로 음식물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입 거쳐서 식도 거쳐서 듣고 있죠? 입 거쳐서 식도 거쳐서 위 거쳐서 소장 거쳐서 대장 거쳐서 다음날 모니터 흡수되지 않는 그지? 우리 세포가 받아들이지 못한 찌꺼기들은 바깥으로 버려지는 거니까. 그죠?
근데 파란색은 단과 쓸개와 이자라고 하는 파란색은 실질적으로 음식물이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 안 들어가는데 소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화효소를 보조적으로 만들어준다거나, 그치? 3대 영양소 소화효소를 되게 많이 만들어준다거나, 소화에 필요한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소화기에 속해. 음식물은 실제 들어가지 않지만.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쿼터적 식도위 각각을 거쳐서 어떻게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봐보자고요. 돼요? 오케이. 자, 먼저 포인트로 중요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 모든 영양소가 입부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는 모든 영양소가 입에서부터 세 가지 영양소가 다 아작이 나진 않습니다. 오케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소화돼서 최종적으로 소장이라는 장소에서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는 3대 영양소가 모두 다 소화가 되고요. 3대 영양소가 모두 다 소화가 되고요. 3대 영양소의 소화, 그리고 흡수까지가 같이 일어나는 장소가 소장이야. 최종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나 아사사사삭 다 아작이 난 다음에 그 최종적으로 다 아사사삭 아작났던 얘네들을 최종적으로 우리 세포 받아들이는 장소이기까지 돼. 근데 받아들이지 못한 아직 덜 소화된 큰 덩어리랄지 내가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였고 지금은 안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걔가 대장을 거쳐서, 그죠? 꾸기 흡수되지 않는 남은 찌꺼기를 꾸기 대장을 거쳐가지고, 그죠? 대장에서는 화학적 소화는 일어나지 않아. 그게 중요해. 자, 대장은 화학적 소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소화 효소가 분비가 돼서 최종적으로 대장에서 또 어떤 소화 효소, 큰 덩어리를 다 잘라줘. 이런 일은 안 일어나. 오케이? 그래서 대장은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큰 창가는 소화가 일어나지 않고, 뭘 어떻게 해줘? 수분의 흡수를 조절해줘. 그래서 이 몸 컨디션이 좀 그런 것 같으니까 물을 좀 더 많이 더 흡수를 해줄까? 아니면 야 너 너무 물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물을 좀 적게 흡수한다. 그래서 다음날 머리똥이 될 부분에 된똥이 될 건지 설사똥이 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이 돼서 다음날 누적됐던 병들이 바깥으로 나가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대장에서는 화학적 소화, 즉 소화효소에 의한 화학적 소화는 일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수분의 흡수, 이제 수분, 물의 향에 수분의 흡수를 조절해줘서 된통이 될 거야? 아니면 설사통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 컨디션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그 수분 흡수 조절이 되지 못해서 설사해서 설사난 적 있죠? 장에 염증이 왔다고 해서 설사 같은 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마치 꼭지 틀어진 것처럼, 그죠? 장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서 막 계속 이제 분명 갔다 왔는데 뭔가 내보내고 싶고, 분명 갔다 왔는데 뭔가 내보내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죠? 막 그러잖아요. 장 컨디션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그게 대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다. 오케이? 소장에서의 수분 흡수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더라.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더라. 대장은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3대 영양소의 최종적인 소화 흡수가 받아들인 것까지 다 일어나는 게 소장, 작은 창자. 자, 그러면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자, 이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소장이라는 장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모든 영양소가 다 소화되게끔 해주는 장소인데, 근데 이자는 그럼 어떤 역할을 줘?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한 역할을 줘. 근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이자가 해주냐면 3대 영양소에, 왜? 아까 소화효소는 한 가지 소화효소가 한 가지 영양소만을 잘라준다라고 했었잖아. 한 가지 소화효소는 딱 한 가지 영양소만 잘라주면 됐죠. 그러니까 각 영양소를 잘라줄 수 있는, 탄수화물을 자를 수 있는 가위, 단백질을 자를 수 있는 가위, 지방을 자를 수 있는 가위가 각각 있어야 되거든. 그 3대 영양소를 다 자를 수 있는 3대 영양소의 각각의 소화효소, 3대 영양소를 소화효소를, 그러니까 세 종류겠죠. 소화효소를 생성하는 곳이야. 선생님, 그러면 아까 여기 소장의 기능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물어봐요. 오케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이걸 선생님이 가위로 빗대어서 얘기할게요. 세 종류의 가위. 오케이? 가위가 만들어지는 곳과 가위가 작용해주는 장소가 다른 거야. 가위를 만드는 곳은 가위 공장이잖아. 그치? 근데 그 가위가 미용실로 사용되어서 간다라고 하면 미용실에서 사용이 되는 거잖아. 미용실 전용 가위는. 그치? 가위를 만들어주는 공장 따르고 가위가 실제 사용되는 장소 따르는 것처럼 세 종류의 가위를 만들어주는 곳, 즉 세 종류의 소화효소를 생성하게 하는 곳은 어디고? 이자고. 그 세 종류의 가위가 잘라서 컷
컷 잘라주게끔 작동해준 장소는 소장이고요. 돼요? 즉 여기 있던 이사액에 해당하는 소화액이 이쪽으로 조금씩 쭉 나와가지고 여기서 소화작용을 조금씩 해주는 거야. 소장 입구 여기에서. 소장의 입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12지장이라고 합니다. 소장의 입구 12지장. 12장으로 분비가 돼서 소화작용이 보조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씩, 자, 입에서, 자, 전반적인 큰 틀은 잡았으니까, 기계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입과 위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는 소장에서 어떻게 소화가 되고, 소장에서 어떻게 흡수되는지까지도 볼 거야. 5분 정도 남았지? 자, 입에서의 소화. 여러분이 보쌈을 싸서 앙! 하고 먹었어요. 보쌈을 싸서 앙! 하고 먹었습니다. 그럼 보쌈 안에, 그지? 밥 깔고요. 그죠? 고기 깔고요. 그죠? 쌈장 깔고요. 그죠? 고기 안에 뭐하고 뭐가 들어있어? 단백질과 지질이 들어있어. 고기 안에. 보쌈 고기 안에 단백질 지질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넣었어? 밥 먹었어. 그지? 밥에는 탄수화물 들어있어. 자, 앙! 싸서 오물오물 먹어. 그러면 오물 먹게 되면 무슨 일을 하겠어? 자, 보쌈을 싸서 넣었습니다. 다시. 보쌈을 싸서 먹었어요. 밥 깔고, 고기 깔고, 그죠? 쌈장 넣고, 앙 먹었어요. 그죠? 그러면 입에서 앙 소화를 시키겠죠. 그러면 소화를 시킬 때 당연히 기계적 소화는 뭐가 일어나? 일단 이가 씹어주잖아. 씹는 작용, 그죠? 씹고요. 씹기도 하고 또 뭐는 어떻게 할까요? 자, 계속 여기 안에서 섞이겠죠. 혀가 음식물과 섞이게끔 해주잖아요. 주변에 있는 근육이, 그죠? 물론 완벽하게 녹말이라고 하는 걸 거의 최소 수준인 포도당이 될 정도로 다 입안에 오랫동안 밥이 머무는 건 아니야. 근데 대략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번 정도는 씹고 꿀꺽 삼키잖아, 꿀꺽. 그죠? 그 꿀꺽 삼키는 동안 입에서 침이 분비되거든. 화학적 소화는 입에서 분비된 침에 의해서 일어나. 침 속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 근데 세 종류의 소화 효소가 다 들어있는 게 아니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3대 영양소의 소화 효소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딱 하나 있어요. 그럼 딱 영양소 하나만 소화시킨다 이거죠. 그죠? 왜? 가위 하나는 하나의 영양소만을 자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침에 누가 들어있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침 속에 누가 들어있다?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엇으로 소화시켜주냐면, 아밀레이스는 모든 영양소를 다 잘라주는 게 아니라 녹말을 몇 단으로 소화시켜줍니다. 녹말은 포도당이 뿅뿅뿅뿅뿅뿅뿅뿅뿅 자단계로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고, 아밀레이스가 갑인데 이 아밀레이스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구조가 녹말을 딱 인식하기 딱 좋은 또 동그란 구조. 그죠? 만약에 저 아밀레이스가 이렇게 뾰족뾰족 생긴 거다라고 하면 얘를 인식할 수 있는, 저 동그란 포도당을 인식할 수 있는 구조의 어떤 입체적인 형태가 안 맞아. 그래서 서로가 짝꿍이 아니야. 잘릴 수 없어. 가위에 갈할 수가 없어. 근데 녹말이라고 하는 동글동글동글한 포도당 단면하고, 그죠? 포도당 여러 개가 연결된 게 녹말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동글동글동글한 포도당의 단면하고 동글동글동글한 아밀레이스의 단면이 입체고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얘를 만나서 두 개씩 이렇게 또 재사용되어서 아밀레이스가 얘를 또 두 개씩, 오케이? 아밀레이스가 또 얘를 두 개씩 이렇게 잘라주는 거야. 오케이? 큰 덩어리를 대략적으로 쇠판으로 통과 가능한 작은 크기로 잘근 잘라줍니다. 근데 몇 장은 아직 최소 수준인 한 개로만 되어 있는 포도당으로 된 건 아니고요. 포도당 두 개가 결합되는 이당류입니다. 됐죠? 아직 최소 수준인 포도당으로 완전히 다 아작을 내준 건 아니야. 됐죠? 가위 이름이 뭐라고요? 얘들아, 가위 이름이 뭐라고요? 아밀레이스라고. 오케이? 딱 하나가 있다고. 침에서는 한 종류의 가위만 만들어져서 침을 만들어지는 소화샘을 우리 침샘이라고 해. 오케이?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 침샘에서 딱 한 종류의 소화효소 아밀레이스만을 만들어서 녹말을 몇 장으로 소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큰 덩어리의 고기나 또는 큰 덩어리의 기름진 것들을 뭐로? 기계적인 소화로 이가 씹어주거나, 그죠? 또는 계속 침이 이 소화효소에 해당하는 영양소를 섞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형태로 작동됩니다. 됐죠? 자, 그게 입에서 일어나는 화학수소예요. 두 번째. 됐죠? 저 꿀렁꿀렁꿀렁꿀렁 얘를 꿀꺽 삼켰어요. 그럼 식도를 통해 내려오죠. 갑자기 무선으로 쭉 가진 않겠죠. 식도를 통해 내려오면 식도에서는 뭐야? 화학적 소화는 안 일어나고 왜? 소화 효소가 분비되진 않거든. 식도는 화학적 소화는 안 일어나고요. 위쪽에는 식도가 수축하고 아래가 갖고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그러니까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이게 반복해서 꿀렁꿀렁꿀렁 내려보내주는, 그죠? 꿈틀 운동만 일어납니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보내죠. 돼요? 그리고 위로 본격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위에서는 자 위도 기계속 소화를 하겠죠. 그죠? 자꾸 그 안에 있는 위 안에 있는 근육이 섞어줍니다. 섞어줘서 근육들이 수축이한 해주니까 혼합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위에는 이가 없잖아. 이빨이 없잖아. 그러니까 씹는 운동 안 일어나겠지. 그지? 그래서 혼합 운동과 꿀렁꿀렁꿀렁꿀렁꿀렁 수축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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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축이완을 반복하면서 그지? 안에서 섞여지는 혼합 운동과 그죠? 꿈틀 운동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보내주는 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도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건데 위에서 분비되는 화학적 소화는 딱 하나 있어요. 소화효소가 펩신입니다. 오케이? 자, 아까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분비가 됐었고 치명에 위에는 음식물이 위를 통해 뿅 내려오게 되면 여기 있던 음식물이 꿀렁꿀렁 내려와서 불러서 쭈쭈쭈 내려오면 위벽이 자극되지. 그 위벽이 자극되면 위벽에서 위액이 쫙 분비가 돼. 근데 그 위에간에 소화효소가 딱 한 개 있는 거야. 한 개. 누구? 펩신. 그지? 근데 그 펩신은 자 모든 소화효소가 모든 영양소를 다 자르는 게 아니라 소화효소는 소화효소마다 걔를 자를 수 있는 영양소 짝꿍이 정해져 있잖아. 얘는 단백질만을 잘라요. 엄청나게 많은 큰 덩어리에 사이즈가 큰 단백질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거든. 아미노산들끼리가 많이 모여서 얘로 이렇게 결합되는 얘를 펩신이라는 가위가 랜덤 플레이 대략 댕강 잘라서 조금 더 크기가 작아진 중간 단계 단백질로 소화시켜줍니다. 오케이? 중간 단계 단백질은 단백질이라는 이 워딩보다는 조금 더 크기가 작아진, 그지? 뭐 굴비가 20개씩 쭈루룩 총 40개가 쭈루룩 연결되어 있으면 굴비를 5개씩 아니면 10개씩 이렇게 3개씩 커팅 중간중간 커팅 해줄 거. 그런 알갱이를 다 합쳐서를 싹 다 중간 단계 단백질이라고 해줘. 돼요? 그리고 이 중간 단계 단백질로 대지게끔 해주는데 이 펩신의 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펩신이라는 가위가 녹슬면 안 되잖아. 그 가위가 녹슬지 않도록 누가 계속 위에서 위산이라고 하는 HCl 위산이 계속 분비가 되는 거야. 위산이. 그래서 이 위산이 펩신의 작용을 활성화시켜줘. 그리고 음식물과 같이 섞어 들어왔던 균들을 막 같이 제거해줘. 돼요? 오케이? 소화효소는 펩신이야. 돼요? 별표 치는 게 소화효소야. 각 소화효소는 아밀레이스나 펩신이야. 입에서는 아밀레이스, 위에서는 펩신.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펩신의 작용을 펩신이라는 가위가 무뎌지지 않도록 기능을 보조해주는 게 뭐라고? 위산이라고, 위산. 음식물과 같이 들어왔던 음식물 속 균을 살균해주거나 균을 같이 제거해주거나 균 제거 또는 위 환경을 산성하게 만들어줘서 그치? 펩신의 작용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됐죠? 여기 이 단어부터 외워야 할 것들이 좀 많아. 구획을 나눠서 기억해야 될 게 좀 많아. 그래서 그 과제 좀 내줄게. 어디 내줄 거냐면 자, 쭉 넘겨보면 자, 얼마인데 54쪽에 1번부터 3번까지 3문제밖에 안 돼요. 3문제. 우리 오늘 문제 많이 풀어봤거든. 고난이도는 수업 시간에 그래서 3문제만 입과 위까지만 했고요. 다음 시간에 소정에서의 소화와 본격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어떻게 흡수하는지까지 마저 한 번 더 한 다음에 여러분이 소화해서 외운 거 확인하고 그리고 순환교로 들어갔어요. 퇴근합시다. 고생했어요.